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광활한 나라로 장엄한 산맥과 황량한 사막, 그리고 신비로운 전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손길 닿지 않은 아름다움과 독특한 문화, 고대의 역사로 인해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많은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온 강인한 사람들의 땅입니다. 현재는 탈레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혼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며 공원 출입조차 제한하는 등 수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사실 18가지를 통해 이 나라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8번, 탈레반의 혹독한 통치 아래 놓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2021년 8월 집권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인권 탄압과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제한, 그리고 쇠퇴하는 경제로 인해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불빛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권 직후 탈레반은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혹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 일하는 것,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소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탈레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했으며 샤리아 법에 따른 가혹한 처벌을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통치는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극심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국제 원조는 중단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어 국민들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기본적인 금융 거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생필품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식량,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탈레반의 통치 개선 의지, 평화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평화, 안정, 그리고 발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과 탈레반의 긍정적인 변화가 더해진다면 이 나라는 위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번, 아동 결혼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동 결혼 비율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18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소녀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굶주림은 특히 여성 가장, 그리고 대가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어린 딸을 지참금과 맞바꾸듯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훗날 딸이 탈레반 전투원에게 강제로 결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스스로 먼저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이 가족들에게 딸을 자신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자신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탈레반 구성원과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탈레반은 2021년 12월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은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 체계와 지방 당국의 무능력으로 인해 해당 칙령은 현실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가족들은 이 칙령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어도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동 결혼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은 어린 시절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긴 채 위험하고 고립된 결혼 생활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번, 살아남기 위해 남자아이로 위장하는 소녀들. 다리어로 남자아이처럼 입은 소녀들을 뜻하는 바차포시는 아프가니스탄의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는 가족이 딸 중 한 명을 아들처럼 살게 지정하는 관습으로 더 많은 교육과 노동 기회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딸이 집안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장을 통해 소녀는 남자아이처럼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운동을 즐기며 혼자 외출하는 등 다양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여성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고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부모가 딸을 바쳐 포시로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없는 가정은 가정을 보호하거나 노후에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부모가 딸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딸이 남자아이처럼 옷을 입고 형제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바차포시라는 관습에는 많은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이 따릅니다. 소녀들은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 두려워하며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이들은 성적 학대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자아이로 살아온 경험은 성별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성장한 뒤에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15번 여성의 학교 출입이 전면 금지되다. 탈레반은 2021년 집권 직후 가장 논란이 큰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중등 교육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수백만 명의 소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앞날은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더 엄격한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대학교 출석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것입니다. 일부 온라인 강의가 여전히 운영되고는 있지만 여성은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부재는 단지 학습이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이 착취, 학대, 아동 결혼과 같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지식과 기술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성 교육의 부재는 결국 미래 세대 전체가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현상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이슬람 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들은 종종 극단주의적 이슬람 사상에 치우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3번 고통스러운 이주 현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프간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은 분쟁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인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프간인의 이주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가 깊은 상처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약 26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약 86%는 파키스탄과 이란 같은 인접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는 유럽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9개월 동안 8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이 인접국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국내 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도 약 350만 명에 달하며 특히 2021년 1월 이후 무력 충돌이 심화된 5월부터 8월 사이에만 8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이주 위기는 아프간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수용국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같은 인접 국가는 난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주 물결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아프간 난민의 강제 송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아프간 국민이 처한 비극에 대해 연대와 야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2번 기후위기가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다.
기후변화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을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를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다시 한번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탈레반 집권 이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농작물의 실패와 지하수 고갈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가뭄은 계속되었고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이례적으로 강한 폭우와 홍수가 마을을 잠기게 하고 주택과 도로, 농경지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15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미 분쟁으로 350만 명의 국내 피난민을 수용 중인 아프가니스탄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식량, 식수, 주거,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고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아프가니스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뭄과 홍수로 농작물이 망가지고 가축이 폐사하면서 사람들은 주요 생계 수단을 잃고 극심한 빈곤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의료 시스템까지 열악해 재해 이후 증가하는 보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9번, 아프가니스탄의 26개 국기.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격동적인 역사를 지닌 나라로 이는 국기 변화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국기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무려 26차례나 국기를 바꿨습니다. 각 국기는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며 나라가 겪어온 흥망성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2011년에 채택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국기는 검정, 빨강, 초록의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흰색 문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정은 고난과 시련의 과거를, 빨강은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의 희생을, 초록은 이슬람 신앙과 번영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문양에는 모스크와 설교단, 두 개의 깃발, 밀이삭, 샤하다 신앙 고백, 타크비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국기에 쓰인 아랍어 문구는 알라는 유일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이다, 알라는 위대하시다라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합니다. 지금의 국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709년 호타키 왕조가 처음으로 국기를 제정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격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속에서 26번이나 국기를 바꾸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단순한 국기에서 출발해 이후에는 쌍두 독수리, 사자 떠오르는 태양, 지도, 그리고 다양한 상징들이 포함된 국기들이 등장했습니다. 각 국기는 아프간 국민의 독립과 자유, 자긍심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며 고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국기의 역사는 아프가니스탄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각각의 국기는 아프간 국민이 평화, 안정, 그리고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시대의 한 장면이자 그들의 염원과 투쟁의 흔적입니다. 8번, 아프가니스탄에는 공개된 기독교 교회가 없다. 이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공식 국교로 이 나라는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이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99.7%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으며 그중 수니파가 80.89%, 시아파가 10.19%를 차지합니다. 이슬람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는 일반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기독교 예배 장소는 수도 카불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내의 신의 섭리 성모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933년에 허가되었으며 오직 대사관 직원과 초청 손님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독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수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 신자는 매우 적은 편이며 대부분은 NGO나 외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종교 활동은 허용됩니다. 신의 섭리 성모 성당은 아프가니스탄 내의 종교 다양성과 관용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성당은 그곳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높은 산모 및 영아 사망률.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1명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평균 2시간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 또한 매우 높아 신생아 1000명당 약 19명이 생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수치의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아프간 여성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큽니다. 또한 아프간 여성들 사이에는 영양 결핍이 매우 흔해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며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양질의 산부인과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4월 탈레반은 피임약과 콘돔을 포함한 현대적인 피임 도구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조혼과 10대 임신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피임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성들이 HIV/AIDS와 같은 성병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6번. 전통 복장을 즐겨 입는 아프간 남성들. 아프가니스탄은 최소 기원전 500년경 아케메네스 제국 시기부터 이어져 온 3000년 이상의 유구한 문화를 자랑하며 그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전통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아프간 남성들이 드레스 형태의 옷을 즐겨 입는다는 점입니다. 아프간 남성들의 전통 의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현재 가장 흔하게 입는 복장은 샬와르 카미즈라 불리는 일상복이며 이는 페라한 투르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의상은 주로 면, 폴리에스터 또는 울 소재로 만들어진 긴 상의와 넉넉한 하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끼를 덧입어 격식을 더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착용하는데 대표적으로 터번, 카라쿨, 파콜, 토피, 쿠피, 차판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캐피에를 머리에 두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매우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가 특징입니다. 특히 칸다하리 두지라 불리는 수공 자수가 유명하며 비단 천 위에 금사로 장식한 자수, 자르도지와 다채로운 구슬로 꾸며진 드레스를 착용합니다. 이러한 전통 드레스는 주로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 때 입으며 평소에는 가벼운 린넨 소재의 실용적인 옷을 선호합니다. 하의는 보통 상의와 어울리는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며 파이자르라 불리는 플랫슈즈와 가방을 함께 착용합니다. 오늘날 아프간 여성들은 주로 파키스탄 스타일의 샬와르 카미즈나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에 머리를 가리는 형태의 복장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셔츠나 청바지를 입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같은 옷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 풍부한 문화유산. 아프가니스탄의 공용어는 다리어와 파슈토입니다. 인구의 약 99%는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나머지 1%는 기독교, 시크교, 힌두교 등을 믿습니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이들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예술은 매우 다양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화가 발견된 곳이 바로 이 나라의 동굴 벽화입니다. 아프간 문화예술의 상징 중 하나는 페르시아 미니어처 회화로 1901년부터 1910년 사이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 시대에 시작된 전통입니다. 1900년대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서구의 미술 기법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기에는 남성이 예술 활동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여성 예술가들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아프간의 도자기와 카펫 역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역사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중국, 유럽 등의 건축 양식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풍부한 건축 유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종교 건축물에서는 불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은 고전 음악, 민속 음악, 현대 팝 음악 등 풍부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선율, 인도 작곡 원칙, 파슈툰족,
타지크족, 하자라족 등 다양한 민족의 소리와 융합되어 있습니다. 아프간의 고전 음악은 힌두스탄, 고전 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사는 고전 페르시아시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란 전통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사용 언어는 주로 다리어와 파슈토입니다. 사용되는 악기로는 산투르, 루밥, 시타르, 창, 하모늄, 탐부르, 그리고 타블라와 다이레 같은 타악기, 그리고 주르나나, 다양한 종류의 플루트 등이 있습니다. 아프간 시문학은 다리어와 파슈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다른 언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10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는 루미, 라비아 발키, 후아자 압둘라 안사리, 자미, 알리셰르 나보이, 사나이 등 뛰어난 시인과 작가들이 이 나라에서 배출되었습니다. 4번. 풍요롭고 다양한 음식 문화. 아프가니스탄의 음식 문화는 여러 민족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고 매력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밀, 옥수수, 보리, 쌀과 같은 곡물을 주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이웃나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운 향신료 사용은 적은 편이며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선한 과일과 건과일도 아프간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석류, 포도, 멜론은 디저트는 물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아프간 요리로는 카불리 팔라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포도, 당근, 쇠고기 또는 양고기를 넣어 만든 유명한 혼합밥 요리입니다. 쇼르바는 고기, 채소, 허브를 넣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수프 또는 스튜를 뜻합니다. 병아리콩에 레몬즙, 마늘, 타히니를 섞어 만든 후무스도 식전 또는 곁들임 음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아프간인들은 남빵, 케밥, 절인 아스파라거스, 요구르트 등 다양한 고유 음식을 즐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음식 문화는 방문객들에게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맛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번. 여성의 제한된 취업 기회.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다른 가혹한 법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기회에서도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는 강제로 사직해야 했으며 재택근무만 허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레반은 여성들이 출근할 때 반드시 남성 가족과 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기회 상실은 수많은 가정을 극심한 빈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아프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구걸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중 방해와 괴롭힘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아프간 여성들이 유엔 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도 유사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성 의사는 남성 환자를 진료하거나 남성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론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여성 언론인의 84%가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억압을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용기를 내어 활동을 이어가는 여성들은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와 판사들 또한 대부분 해임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번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세계 최고 주의구의 유화. 아프가니스탄 중부에 위치한 바미안 지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화가 보존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 벽화는 인류 회화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이 회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 벽화를 7세기경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유화 기법이 사용되기 수세기 전의 일입니다. 바미안의 동굴 벽화는 선명한 붉은 로브를 입은 부처와 신화 속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불교 문화의 영향과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벽화는 6세기에 암벽을 깎아 만든 바이로차나 부처와 고타마, 부처의 거대한 불상 인근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바미안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더욱 빛나게 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은 난다며 두 개의 바미안 불상 파괴를 명령했습니다. 이 폭파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화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작품이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어 인류 예술사에 커다란 상실을 남겼습니다. 바미안 문화유산의 파괴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바미안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후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대 유화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화 보존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번, 대다수 아프간 국민이 빈곤 속에 살아간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빈곤은 국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의 빈곤율은 무려 52.3%에 달하며 이는 약 1780만 명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적인 정치 불안정이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빈곤 원인은 지속적인 전쟁과 분쟁입니다. 오랜 전쟁은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게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부족, 교육 미비, 사회적 불평등까지 더해져 빈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은 아프간 국민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식, 식수,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필품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프간 어린이들은 영양실조, 교육 부족,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19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해 보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 나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